283쪽을 보시는데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공시법은. 네. 쉬는 시간이 언제 쉬는 시간일지 모르겠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다. 밖에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냥. 네. 그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 군데 대학에서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문화적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대학생들은 강의 도중에 전화도 받고 담소도 나누고, 다행인 것은 밥은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큰 충격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뭐 주무신다든지 그런 건 전 충격을 안 받아요. 네. 283쪽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겠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의라고 되어 있고요. 의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아직은 뭐 좀 어려워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 보면, 아까 보신 건데 갑은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나타나죠.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바다였던 부분이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이 토지를 처음으로 소유하는 자가 있겠죠. 처음으로 소유한 자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한다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처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갑은 건물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될 겁니다. 또한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된다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될 때, 이때는 처음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때도 처음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소유할 때 이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될 겁니다. 이 소유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로 인정한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이 소유권을 요 갑이 취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공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바대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달라고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등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에는 그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등기를 신청했고 등기부에 신청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뭘 확인해야 될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갑에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완료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필 정보도 아직은 없을 테고 등기필증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 대신 뭔가 취득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자를 보존등기 신청인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보존등기 신청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리 등기법에서 네 가지를 인정해 줍니다. 네 사람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장에 예전에 했던 거예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이 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 판결, 여기서 확정이라는 문구는요, 번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라 하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 이를 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다면 법원은 소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판결을 했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돼요. 즉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세에 의해서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이라는 건 앞으로 보시게 될 용어인데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여기는 그냥 구청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어야 돼요.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조금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강공서죠. 강공서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보존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건 이거예요. 요 세 가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보존등기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토지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냐?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예전에 했던 거예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해요. 지적공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